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월드 인사이드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 중국의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 화요일에는 중국의 공산당 대표대회가 끝났고요. 지난 수요일은 이 당대표대회가 폐막한 이후 그 다음날 25일 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나 세계 언론의 관심은 당대표대회가 아니라 중앙위원회에 몰렸습니다. 204명이 뽑힌 중앙위원회, 당대표대회에서는 공산당 중앙이 정한 205명의 이름만 확정했을 뿐이고 그들이 이제 모여서 공산당 정치국은 25명과 실질적으로 중국의 체제를 끌고 갈 상무위원 7명을 뽑는 부분을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위원이 정치국원을 뽑고 정치국원이 다시 정치국원 중에서 상무위원을 7명을 뽑는 이 행사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자, 중앙위원이 204명이죠. 정치국원 25명, 상무위원 7명. 상무위원 7명 중에서 당서기와 중국 정부 주석을 뽑게 됩니다. 원래요, 중국은 모택동이 자기 사상으로 중국을 일으켜 세우는 부분을 이렇게 강조했고, 모택동의 이 문화혁명을 겪고 신물이 난 덩소평은 흑묘 백묘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꿩 잡는 게 매라고 실용주의로 전환을 하면서 본인도 공식적인 공산당의 한마디로 주역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공식적인 지위에 뒤에서 실권자 역할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을 집단 지도체제로 만들었고 특정 개인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놨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 공산당은 30몇 년이 흐르는 동안 이런 덩소평의 지침이 바탕이 되면서 결국은 과두 지배체제, 집단 지배체제를 하고 있어서 후진타오, 장쩌민 이런 사람들이 다스릴 때 결국은 중국 체제를 임의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끌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중국 공산당 대표대회나 중앙위원회의 발표 결과를 보면 시진핑이 상하이방이나 공청당, 태자당 등의 견제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다 관철시키지 못하고 상당히 견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후계자들을 다 배제시키고 또 자신의 사상이라고 해봤자 신시대 중국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 사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치국 이정이라는 이름 하에 중국을 세계 유일 강대국이자 군사 강국으로 공산당이 주도해서 만든다라는 사회주의적 독재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갔고 자신의 이념을 당장에 박아버렸습니다. 중국의 당장이라 하면 당의 헌장 같은 기본적인 이 가치, 지도 이념인데요. 공산당이에요. 모택동 덩소평에 이어서 시진핑이 그런 반열에 오르는 걸 스스로 성공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 시진핑의 당 대표대회 연설 때 3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물 한 모금 안 먹고 연설을 할 때 우리는 이 시진핑의 야심이 관철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가장 중요한 상무위원 발표에서 연임된 사람은 시진핑과 리크창 총리밖에 없고요. 리크창은 시진핑 말을 너무나 잘 듣고 한마디로 권력에 복종적이니까 시진핑이 제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리크창한테만
경제를 맡기는 척 하면서 위임해놓고 본인은 나머지 부분을 다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상무위원 중에 시진핑의 측근 리잔수 중앙판공청 주임이죠. 왕후닝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입니다. 그리고 중앙조직부장인 자오르지, 이것도 시진핑 측근이죠. 이렇게 3사람을 집어넣어서 7명 중에 5명이 시진핑 사람이고요. 중국의 이 시진핑을 견제하는 나머지 세력들, 상하이방이나 공청단, 공산주의 청년단에서는 공청단 출신 왕양 부총리, 그리고 이 상하이시 서기인 한정 상하이방의 대표에서 이 2사람이 들어간 것 외에는 시진핑의 뜻대로 다 관철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시진핑은 오늘로서 사실상 황제 대관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시진핑이 상무위원 소개가 끝난 다음에 20분간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상무위원들도 경직된 채 꼼짝없이 시진핑의 비를 맞추는 모습이 보였고, 리커창만 가끔 미소를 띄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시진핑 1인 천하가 됐고 대관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시진핑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지금 원래 2번째 임기, 중국의 공산당 주석은 2번 임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을 했고 2012년부터 17년까지, 이제 17년부터 22년까지의 2번째 임기를 정할 때 2번밖에 못하니까 상무위원회에 적어도 2명의 차기 주석 후보를 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서 그 중에 더 우월한 사람을 이렇게 지도자로 만든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나름대로는 과학적으로 중앙위원 정치국원을 거쳐서 상무위원을 해서 검증된 자를 중국을 지도하게 한다. 그리고 그 자에게도 전 권한을 주지 않고 7명의 상무위원이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보면 후추나 광동시 서기와 또 천민을 충칭시 서기, 이 2사람이 자기 대결을 하고 시진핑은 천민을을 밀면서 할 거다 했는데 이 둘을 다 빼버렸습니다. 제가 뺄 거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시진핑이 한마디로 자기 주자가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상을 당 헌장에 박아버렸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이제는 본인이 모택동처럼 장기 집권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인 거라고 봅니다. 러시아에서 푸틴이 대통령을 2번 연임하고는 3번 할 수 없으니까 총리로 내려가고 대통령을 껍데기로 세웠다가 다시 또 임기 6년짜리 대통령이 되어서 또 연임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일본에서 아베가 임기를 3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진핑은 자신도 자기가 중국을 영도해야 중국이 부강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중국에는 전통적으로 군사합일 사상이 있습니다. 군주와 서성은 일치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군은 사상적 지도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임기 5년을 맞는 중국의 주석이 물론 2번까지 하지만은요, 10개의 내용의 신시대 사상이라는 것을 갖다 넣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전 세계를 상대로 최강국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 사상을 박은 것은요, 영원히 해먹겠다라는 소리에 다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부패를 강화하겠다. 임기 1년 차에 반부패를 내세워서 자신의 경쟁자들을 다 제거해버린 것처럼 시진핑은 2기에서는 자신의 이 반부패 사정의 총대 역할을 했던
왕취산을 국가안전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위로 옮겨서 이 반부패나 이런 것을 총괄하게 하고 신임 자오러지를 이제 이 당 기울이 서기로 앉혀서 그야말로 또 왕취산에 버금가는 사정 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반대파를 제거하겠다. 이제 만약에 이거 뜻대로 관철된다면 중국에서는 시진핑에 대항할 세력은 이번 5년 임기에서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시진핑이 5년 동안에 왕취산을 앞세워서 날린 인사들이 280명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는 안방에 가고 죽은 사람도 많지요. 그래서 밑으로는 이 언론 통제나 대중 선동을 통해서 시진핑의 지지를 대중에게 이렇게 끌어내고, 그래서 거기에는 중화사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과거의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국으로 간다라는 환상을 대중들에게 심어주고, 위로는 정적을 제거해서 권력을 강화해온 지난 5년 같은 방침을 또 밀어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진핑의 고향이 산서성인데요. 이 산서성의 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자오러지라는 겁니다. 저거 고향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한마디로 또 임기 5년, 이번 임기 5년에 반대파를 다 날려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후닝이라고 시진핑의 척근은 시진핑 해외에 나갈 때마다 수행을 했던 최척근이고, 시진핑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렇게 뒷받침을 해줬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반부패를 강조하고 1대1로라 해서 중국의 세계적인 지도 역할을 강조하고, 또 당의 영도를 지난 40년간의 개혁 개방에 이어서 이제는 사회주의를 본격적으로 건설을 하겠다고 시기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외교 영역에 관한 언급까지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 질서, 그리고 중국의 발언이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겠다. 이 대목에서는요, 중국이 미국에 맞서고 한국을 압박을 하면서 북핵 국면에서 매우 세게 나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 주석까지 하려 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너무한 독재이기 때문에 견제로 잘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업적을 일당 주도 국가에서 또 개인의 숭배까지도 이렇게 넣으면서 지나치게 많은 욕심을 이번에 부렸다라고 보면서 중국 내부에도 공개적으로 표출하지 못하지만은 많은 불만들이 이렇게 잠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사회주의의 현대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이것이요 착각이지요. 중화민족이 위대하다. 중국 놈들은 이 착각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복지국가를 실현해요. 중국에서 전면적인 복지국가를 실현한다.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가 전면적인 복지국가를 실현해요. 웃기는 이야기고요.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반대파를 제거하겠다는 이야기고, 공산당의 지도 역량을 강화한다. 아니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라고 하면서 이 공산당이 저렇게 큰 나라의 경제를 다 좌우한다고요? 그러면서 신형 국제관계를 구축해서 세계 초강국이 되겠다고 이렇게 뻥을 치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의 척근 리잔수는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맡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를 총관장하겠다 이거지요. 자, 그래서 후임자 없이 5년을 가겠다. 자, 할 만한 사람은 반부패를 통해서 다 처단했고 상하이방과 공청당, 태자당 등도 와해시켰다. 그래서 시진핑 1인 체제로 가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2기 지도부의 상무위원회 새로 들어간 5명은 전부 계파 색깔이 상하이방이나 공청단에서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좀 애매하고 색채가 시진핑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심이 강한 사람을 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전형적으로 총리의 힘이 좀 막강했는데요. 이번에 리커창이 쫓겨나지 않고 상무위원을 유지했고 총리도 연임됐지만은 이 리커창이 결국은 서열 2 총리를 지킨 것도 외견상일 뿐 실질적인 입지와 영향력은 갈수록 축소되어 갈 거다라고 전망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를 리커창이 전부 주도한다 했는데, 그런데 지난해 말 이 시진핑이 이제는 이 집권 1기 후기로 오면서부터 자신의 척근들을 앞세워서 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이 리코믹스라는 말은 사라지고, 즉 리커창 이코노믹스라는 말은 사라지고 시코노믹스, 즉 시진핑 이코노믹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향후에 간판만 바지 사장으로 리커창이 경제를 관장하지 실질적으로 경제도 시진핑이 다 주도하고요. 왕양 부총리 정도가 시진핑의 지시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경제를 관장할 거라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율성과 경기 부양을 앞세운 리커창의 정책은 사라지고 공급처 구조조 개혁을 강조하는 그런 시진핑의 뜻이 중국 경제 방향을 정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처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중국의 한마디로 국영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커창은 유명무실한 존재로 남을 거고, 그야말로 잘못되면 리커창한테 경제가 잘못되면 다 뒤집어 세울 때 그거 한마디로 이 뒤집어 세우는 구실로서 리커창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진핑이 임기 5년을 거쳐서 영구 집권을 하려고 한다면 부패 척결과 이 시코노믹스라고 부르는 경제를 다 이렇게 잡아서 중국의 경제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될 건데, 중국 경제의 가장 딜레마는 관치금융입니다. 즉 중국에는 경제가 관치되고 있는데 중앙에서요. 그런데 밑에 경제의 모습은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걸 우리가 옛날에 책에서 보던 공산주의 국가라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본주의화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는 이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과는 턱없이 다르게 아예 복지라는 개념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해서 중국의 서민들이 한국 돈으로 20~30만 원을 한 달 벌면서도요, 그 중에 절반을 장롱 속에 넣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요. 왜? 노후 보장이나 아팠을 때 정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요. 자식 공부도 자기가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시진핑은 반부패를 통해서 중국 경제를 선진화한다고 하지만은 중국의 기본적으로 지금 시스템 자체가 태자당이나 전 권력자들 척근 그 다음에 지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것은 최근에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미국 정부의 보호 아래 중요한 중국의 여러 가지 비리들을 정경유착을 폭로하고 있는 권구이의 사례에서 보듯이 얼마나 현재도 중국의 한마디 지도부가 부패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권력이 1인한테 강화되고 소수에게 강화될수록 부패는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은 누구처럼 우리 주변의 부패만 빼고 한마디로 권력의 반대청에 대한 부패 척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구이를 그렇게 구워 삼고 어떻게 해보려고 중국의 정부 기관들이 접촉을 하다가 추방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정적 제거를 중국의 우매한 국민들은 반부패 사정을 중국이 맑아져서 자신들도 잘 사게 될 과정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 지지도가 92.9%다. 공산당이 그렇지요. 자, 그래서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국가감찰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왕치산이 이걸 다 관장을 하겠다 해서 칼춤을 추는데요.
이걸 관장하는 사람들은 부패가 없느냐? 정적을 제거하고 거자가 저지르던 부패까지도 다 땡겨서 할 거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중국의 옛날에 온자보 총리라고 떨어진 이 신발을 신고 사천성의 청두에 이 지진 현장을 방문하고 잠바를 입고 하던 그 사람도 나중에 보면 수조 원의 부패가 있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코노믹스가 과연 중국 경제를 이렇게 부활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요, 중국의 경제는 시스템이 처음부터 왜곡되었기 때문에 저임금을 위주로 한 수출 전략이 이제는 한계에 왔고요. 그러면 경제 구도가 고도화되어서 이 선진국이나 서방 같은 이런 행태의 첨단 분야 경쟁력을 가질 거냐. 중국은요, 기술을 돈 주고 이렇게 섭득을 하고 대가를 치르는 부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유 기업의 개혁, 금융개혁, 지방부채 문제, 제가 이것들이 제일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집권 2기 경제 분야의 주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하는데, 자, 미국의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중국의 시진핑이 다보스 포럼에서 자유무역을 주창하면서 이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쥐는 지금 한국에 정치적인 문제로서 시비를 걸어서, 그것도 당연한 정치적인 문제를요, 한국에 지금 무역 보복을,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결국은 미국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단계에 가고 있다. 시진핑의 신시대 사상에 의하면 미국하고 세계 1위를 두고 부딪혀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미국이 망했니, 미국이 쇠락했니 욕을 해도 미국의 시스템은 그래도 긍정적이고 민주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효율성이 살아있는 나라고, 견제가 있는 나라고, 시진핑은요, 그러지 못한 정치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경제를 이렇게 시장 경제처럼 운용을 해서 공산주의와 한마디로 자유시장 경제의 짬뽕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요. 지금까지가 중국이 올 수 있는 최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진핑의 경제 정책에서 보면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무역통상관계 강화, 한국이 중국하고 FTA를 맺었지만은 중국이 한국에 하는 경제 보복을요, 이게 FTA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요, 중국의 공영 기업들의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 기업들이 남는 인력과 자본, 시설을 한마디로 세계 돈을 거둬 들이 가지고 그 돈을 중국이 주도하면서 해외 공사해 보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영내 포괄 경제 동반자 협정 이런 걸 중국 주도를 해요. 중국이 이익이 될 때만 경제 동반자지요. 그래서 이런 중국의 민족주의라든지 중화 사상 이런 것들이 더욱 이기에서는 강해지면서 한마디로 주요 산업이나 경제 정책에 대한 국가 통제가 더 강화되면서 외자 기업들은 중국에서 철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정말로 금융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한은요, 이것은 투명하지 못한 한마디로 금융 시스템에 의해서 중국의 문제가 절대로 외부로 부각될 수 없고요. 미국 내에서는 지금 이 타이밍에 한 번쯤은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중국과 부딪혀야 된다 하는 시각들이 이렇게 지배적인데요. 시진핑 시대에서 이 미국의 트럼프를 만났다는 것도 중국이 하나의 고비를 맞은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충돌, 그리고 한국에 대한 압력 강화, 또 북한을 움직여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역량 등이 더 심화될 건데요. 저는 시진핑의 끝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시진핑은 경제 문제로 무너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